자, 이제 야마자키의 향의 느낌을 한 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마자키의 향은 과실나무들이 가득한 꽃밭에 서 있는 느낌이다. 진짜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할 위스키는 일본 싱글몰트 위스키 야마자키입니다. 야마자키는 일본 산토리 야마자키 증류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산토리 야마자키 증류소는 오사카와 교토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도 2017년 가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예약을 하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방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야마자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산토리의 아버지이자 산토리의 창업자 토리 신지로인데요. 이 산토리라는 이름 역시 태양을 뜻하는 선과 그리고 창업자인 이 토리의 토리를 가져와서 합친 이름이 바로 이 산토리거든요. 토리 신지로는 토리 상점을 운영하다가 상호명을 고토부키야 양주점으로 바꾸고 와인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1907년 아카다마 포트 와인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와인이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리 신지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새로운 목표를 한 가지 가지게 되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일본의 진짜 위스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하늘이 점지어준 운명이었던 건지 마침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제조를 정말 제대로 정석으로 배운 청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려 10년의 계약 기간과 더불어서 당시에 엄청난 금액의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23년 야마자키 증류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올해 2023년 창립 100주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야마자키 증류소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위스키들이 새롭게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1929년 일본 최초의 위스키인 산토리 시로후다가 출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이 위스키가 어떤 반응을 얻었을까요? 너무 아쉽게도 일본에서 정말 너무너무 팔리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대폭망할 정도로 정말 위스키가 너무너무 팔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 이 위스키가 굉장히 좀 스모키한 맛이 강한 위스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위스키가 낯선 일본인들에게는 이 스모키한 위스키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평이 있다고 하네요. 일본 최초의 위스키를 출시했지만 그 결과가 워낙 나쁘기도 했고 또 10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 두 사람은 결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처음 야마자키 증류소를 세울 때 증류소를 어느 곳에 세울 것이냐를 가지고도 이 두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대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케츠루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홋카이도에 증류소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반면 토리 신지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증류소를 만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장에 견학도 시켜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판매하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이 소비자들과 좀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다고 하는데 그치만 아무래도 뭐 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낙점된 곳이 지금 현재의 야마자키 증류소가 되겠는데요. 토리와 결별한 타케츠루는 자신이 처음부터 원했던 장소인 이 홋카이도에 자신만의 증류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증류소가 바로 요이치 증류소가 되겠습니다. 다케츠루는 니카 위스키를 만든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니카 위스키와 그리고 요이치 증류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니카 위스키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케츠루와 결별하고 난 토리 신지로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였을까? 너무 우리가 일본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았나? 너무 스모키했나? 여러 가지 좀 실패의 교훈들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고심 끝에 나는 일본인이 좋아할 만한 일본인의 취향을 가득 담은 위스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만들어낸 위스키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산토리 카쿠닌이 되겠습니다.
이 산토리 칸쿠빈이 출시된 것이 1937년의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결과는 엄청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가크빈은 위스키 자체로 엄청난 인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어느덧 하이볼하면 가쿠빈, 가쿠빈하면 하이볼이라고 할 정도로 이 하이볼의 기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 가쿠빈 하이볼을 너무나도 즐겨 먹고 있으니까 이 가쿠빈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성공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야마자키는 도대체 언제 출시가 됐느냐? 야마자키 위스키가 출시된 것은 그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1984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창업자였던 토리이는 물러난 상태이고요. 그의 아들인 사지 게이조가 이 야마자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자, 야마자키는 야마자키의 연도수를 표시하지 않는 야마자키 DR, 그리고 야마자키 12년 숙성, 18년 숙성, 25년 숙성 이렇게 4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규 라인업은 아니지만 야마자키 55년 숙성 위스키들이 있는데 지난 2020년도에 100병 한정으로 이 야마자키 55년 숙성이 출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홍콩 경매장에서 우리나라 돈 약 9억 원에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당연히 뭐 10억을 좀 훌쩍 뛰어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일본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인 야마자키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맛을 볼 텐데요. 제가 집에 있는 저의 야마자키를 아주 싹쓸이해서 모두 들고 왔습니다. 지금 43도로 도수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야마자키 위스키 향의 특징은요. 기존의 스카치 위스키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그 과실과 이 플로럴함의 말 그대로 향긋한 위스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향을 맡고 뭔가 알코올 부주가 막 툭 튀어나와서 알코올 향이 막 확 난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이 누가 맡아도 너무 상큼하고 향기롭고 막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야마자키 DR 향을 맡고 야마자키 12년 향을 지금 같이 맡아봤는데 저는 딱 2개의 향을 맡아봤을 때 야마자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과실향과 그 향긋함을 가져가면서 여기에 꿀을 한 방울 살짝 떨어뜨린 것 같은 그 꿀의 달달하면서도 달큰한 향이 좀 합해진 게 야마자키 12년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야마자키 DR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가볍고 좀 상쾌하고 조금 시원한 감이 든다면 이 야마자키 12년은 그보다는 조금 더 다운된 꾸덕꾸덕이는 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사실 이 보통의 나스 제품들은 숙성 연도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10년 미만의 이제 저숙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저숙성에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알코올 부주가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야마자키 DR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부주가 거의 많지 않고요. 그리고 맛이 꽤 부드러워서 충분히 이 아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차이가 있어. 확실히 이 2아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2아이의 공통점은요. 공통점은 부드럽다요. 저는 이 야마자키가 갖고 있는 개성 중에 하나 역시 이 부드러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야마자키 DR과 12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피니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DR 버전은 좀 피니쉬가 없이 그냥 부드럽게 물처럼 좀 술술술술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스키라면 그래도 이 12년은 스파이시함과 이 피니쉬가 좀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피니쉬의 차이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 이 야마자키 12년 같은 경우에는 12년 숙성 위스키 중에서는 지금 가장 비싼 12년 위스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의 가격은 너무너무 좀 많이 비싸고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가격임에는 확실하지만 어떤 다른 싱글몰트 12년 위스키와 견주어 보아도 저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야마자키 100주년 사실 뭐 똑같은 거니까 왜 다 맛있는 거 같지? 괜히?
오늘 이렇게 산토리 야마자키 증류소의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야마자키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와 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맛있는 위스키 들고 또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